집합건물 입주 초기에 높은 관리비의 문제, 부실한 건물 관리의 문제, 그리고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특정 통신사만 독점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 그리고 관리업체가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문제 등등 이러한 입주 초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출해서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집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관리인 선임, 관리업체 변경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서를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후보 등록 절차입니다. 집합건물법은 후보 등록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절차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단 후보 등록 절차가 부재했다는 것을 절차적 하자라고 본 판결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리인 선임을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관리인 및 관리위원 후보자에 관한 정보도 소집통지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전이라는 것은 관리단 집회일로부터 마이너스 8일을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소집통지와 관련해서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통지서를 일주일 전에 도달까지 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서는 전유 부분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의 실제 주소지 또는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집 통지를 했으면 이제 표를 모아야 합니다. 표를 모으는 형태는 위임장을 받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임장과 서면 결의서를 진구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인 선임 안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표를 모아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 모두 통상결의 안건으로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전유 부분 면적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위임장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면 결의서와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이전부터 위임장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밀봉한 상태로 진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표를 모았으면 관리단 집회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관리단 집회를 진행해서 상정한 안건들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처음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집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과 판례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께서는 이런저런 절차적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리고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 팀은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관리단 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단 집회 현장에 출석해서 의장 및 사회를 봐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그 다음 6번째 해야 될 일은 시청 또는 구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관리단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는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를 하면서 관리단 집회 자료를 매우 꼼꼼히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는 분쟁 상황에서는 꽤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현장 구분 소유자들의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몇몇 현장들에서 관리업체는 시청과 구청에 관리단 집회가 끝나자마자 강하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쟁 상황이 있는 것처럼 분쟁을 키우고 관리단 집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성공을 해서 만약에 관리인 선임 신고가 반려되면 관리단 집회를 주최했던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 신고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관리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는 관리업체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징수 금지 요청을 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때부터 관리단이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기존 관리업체에 관리비 징수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면서 인수인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 관리업체는 이 시점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관리단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합니다. 관리단 집회에 문제가 있어 관리인 선임 그리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의결된 것이 무효다. 그래서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버티는 것인데요. 기존 관리업체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결국 분쟁은 격화되기 마련입니다.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현장에 두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 함께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하고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관리단 입장에서는 기존 관리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업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면서 건물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 용역비를 받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무방해 금지 그리고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적법하게 관리단이 구성됐다. 그리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적법하게 통과됐다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관리업체 변경이 종국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관리단 집회 절차들은 이런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 관리업체를 성공적으로 한 번에 신속히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하자 없이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입주 초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